끄고. 오늘 진행할 내용은 그 에셋, 저희가 에셋이라고 부르는 거는 일단 파일을 열어서 모양이 일단 보실게요. 이게 이제 폴더 구조인데 폴더 구조에서 그 에셋이라고 부르는 그 항목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 짓는 게 이제 파일을 에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셋의 정의는 말 그대로 파일들이에요. 파일들. 저희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그걸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파일이겠죠? 그 파일을 넘겨주면 유니티에 올려서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이미지 혹은 모델, 뭐 사운드, 영상, 그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SL이라고 지칭할 만한 것들은. 그래서 파일들을 전체를 다 SH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따로 진행을 안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씬을 제작해서 씬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까지는 안 했었어요.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드라마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3의 눈으로 전체적인 그 풍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1인칭 시점이나 아니면 뭐죠? 그 한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고 촬영하는 기법, 3인칭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항상 누군가를 기준으로 잡고 드라마가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그리고 한 장소에서도 저쪽 저 앞에서 찍었다가 멀리서 찍었다가 가까이서 보여줬다가 그 사람 한 명 앞에서 보여주고 같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영상 촬영을 과연 한 번에 다 끝냈을까? 뭐 연기자가 정말 연기를 잘해서 한 번에 끝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촬영을 한 번에 끝낼 수 없는 게, 시점이 변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잡혀요. 동시에 촬영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카메라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같은 장면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NG 없이도.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많이 쪼개서 시간 타임에 맞춰가지고 붙여서 저기 제작을 하는데, 오디오는 그 촬영 당시에 오디오가 똑같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오디오는 따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오디오를 영상 안에다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아닌 저기 따로 레코딩 해놓은 데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제 아무래도 음질 때문이기도 하겠죠. 카메라는 멀리 있고 오디오 녹음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디오 녹음을 붐마이크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짜집기 하듯이 들어가야 돼요. 저희도 게임 만들 때 만약에 장면에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씬 처리를 해서 전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게 그 전환할 때마다 들어가는 그 로딩, 불러올 때 로딩이 좀 걸리거든요. 이건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소리가 나게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계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전환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 가상 세계에서 장점은 카메라가 사용자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그런 식으로 두는 건 아닌데, 어 이 유니티에서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로고 씬, 게임에 대한 그 로고가 나오는 거, 그 로고 씬, 그리고 메뉴 씬, 그리고 뭐 대기방에 들어가는 이제 대기방에 대한 씬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기방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 로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게임 로딩 씬, 그리고 인게임 씬 해가지고 좀 여러 개의 씬들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씬들 자체가 다 그 파일로 저장을 시켜놔요. 어, 일례로 보여드릴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서, 일단 저희가 SF 스토어 들어가지고 뭐 게임이 하나 있어요. 유니티에서 제작한 게임. 그거를 보고 이제 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같이 실습처럼 한번 만져볼 건데, 일단 뭐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드라마에서처럼 카메라 전환되는 그런 씬들, 그런 게 아니고 기능별로 나눠 놨다 해서 그 기능 씬이라고 얘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나오는 그 씬은 딱 로고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을 때 한 번 딱 나오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그런데 메뉴 씬이라든가, 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로그인 씬이 따로 있겠죠. 로그인 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한 번 하면 그다음에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뭐 요새는 이제 자동 로그인이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 게임 뭐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리고 웹상에서 이미 로그인을 하고 게임을 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그인 씬도 많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VR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동 로그인 아마 처리가 될 텐데, 어쨌든 자동 로그인이라는 것도 일종의 로그인 씬이 하나 따로 존재해야지만 자동 로그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별로 씬들을 나눠놨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인게임 내에서 뭐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됐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인게임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카메라만 이동을 시킨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끊고 새로 촬영하는데, 저희 가상세계 게임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로 존재할 뿐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들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여러 개를 두고 그 카메라를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하는 형태로 그 방식을 취해서 저희가 연출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씬들을 그렇게 나눠놨는데 그 씬들이 이런 식으로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씬이나 아니면 샘플 씬을 열게 되면 이 카메라 씬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 오브젝트들하고 이 샘플 씬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라고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느냐? 파일이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같은 거잖아요. 같은 녀석이 돼버리잖아요. 같은 녀석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바꿔야겠죠. 특히 그 퍼즐 게임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퍼즐 게임에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씬을 이렇게 불러온다기보다 게임 씬을 불러오면 그 게임 씬 안에서 그 퍼즐 데이터를 불러와서 배치를 하는 거겠죠. 뭐. 근데 레벨 디자인 할 때는 아무래도 계속 보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다 보니까 파일로 저장해서 로드하는 것보다 에디터 상에서 움직여가지고 직접 테스트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스크립트, 이 무브 카메라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이거 자체도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에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셋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요.
파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에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왜 여기에 만들어졌냐?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에셋을 다운받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에셋 다운받으려면은 유니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결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결제하실 필요 없어요. 배우는 입장에서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에셋 스토어, 그러니까 스토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용자가 이게 필요해? 하고 그냥 제목 설명해 놓고 이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어도 막상 구매해 놓고 보면요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봐 하는 형태로 체험 형태로 해서 프리 형태로 뭐 에셋들을 좀 뿌리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거 다운 받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좀 더 확장된, 좀 더 많은 뭐 그런 것들을 비용을 갖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유니티를 이렇게 띄우신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프로젝트를 잠시만요. 배치 좀 해놓고 프로젝트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다가 에셋을 한번 다운 받아서 넣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보실 건데, 여기 위에 이제 메뉴바에서 보시면 여러 개의 메뉴들이 존재하는데, 윈도우라고 하는 이 메뉴에 에셋 스토어라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에셋 스토어의 내용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여기에 원래 에셋 그 목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에셋 스토어 자체가 그 인터넷 웹사이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웹사이트에서만 이렇게 구매나 볼 수 있도록 바꿔놨더라고요. 아무래도 웹사이트를 안에다 끼워 넣다 보니까 좀 버벅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테고. 그러면 에셋스토어 들어와지는데 문제는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저는 회사 걸로 일단 로그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 계정이라 유료로 지금 구매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유료 돈 내는 이런 걸 구매할 게 아니고 프리 0달러짜리를 구매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뭐가 안 보이실 건데 0달러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에센셜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에센셜에 바이 유니티, 에센셜 안에 있는 바이 유니티를 들어가시면 유니티에서 제작한 에셋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단 먼저 다운을 받았었는데, 이거 말고 요거 탱크 튜토리얼입니다. 예제예요 이거. 근데 실제 동작을 해요. 이걸 누르시면 프리죠. 돈을 안 받아요. 여기에 그 구매가 있으실 거예요. 구매를 하시면 뭐 창이 하나 뜰 건데, 저는 이제 이미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픈인 유니티 하면은 이렇게 유니티에서 열려고 합니다 해서 열기를 하면 바로 그 연동이 돼서 이제 인터넷 연결해서 저기 에셋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지금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이미 구매한 거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 에셋스토어 바로 밑에 패키지 매니저인데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기본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 이 창 밑에 보면 이렇게 드롭다운이 있는데 드롭다운에서 My Assets 해가지고 내 에셋을 들어가야 내 에셋 목록이 뜹니다.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 26개밖에 로드를 안 했어요. 총 72개가 있는데 여기 로드 파란 빛깔의 로드 있죠. 로드를 누르면 더 가져옵니다. 50개 가져왔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탱크를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탱크 어디 갔냐? 아, 72개 다 가져왔고 ST 자, 탱크 튜토리얼 이제 이걸 한번 이 프로젝트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넣는 방법은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으실 건데 다운로드를 하면 이 탱크 에셋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게 돼요. 80메가밖에 안 되는데 임포트라고 하는 이 버튼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 곧바로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임포트 저는 이제 이미 다운받아 놓은 걸 넣을 때 얘가 그 덮었을 겁니다. 세팅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 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대요. 인스톨 업그레이드 할게요. 제가 에셋스토어를 하는 이유는 이미 여기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많아요. 유니티가 직접 그 세미나 했던가 그거 할 때 보여준다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뜀박질하는 거, 요건 디펜스, 타워 디펜스, 그리고 이건 공을 이용한 일종의 튜토리얼, 그리고 이건 이제 빛, 빛 효과, 이것도 빛 효과, 라이팅 효과를 여기 오브젝트 3D 모델에다가 어떻게 주었는가, 뭐 여러 가지 예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그냥 구매, 그리고 임포트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진 요 모델, 이미지, 모델, UI 관련된 거 혹은 뭐 스크립트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떴네요. 아, 이거를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면 뭐 서비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임포트 유니티 패키지 요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것들을 임포트 할 아이고 에이 어? 왜 사라지지? 저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어떤 애들을 임포트 시킬래 어떤 파일들을 넣을래 라고 파일들이 떠요. 그래서 임포트 하면 파일들이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파일은 제가 에셋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거 에셋 여기가 아니지 참 다운로드 아니네 프로젝트 여긴가? 나 이름 몰라 했더라 에셋 다운로드 샘플 이렇게 지금 파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없었던 애들이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바로 되느냐? 탱크라고 했는데 탱크 하나 안 보여요. 왜냐? 제가 열어놓은 건 샘플 씬이거든요. 씬에 이 샘플 씬. 샘플 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했더니 이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탱크에 대한 뭐 모델이거나 스크립트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 찾는 거거든요. 검색하는 건데 검색하는 거에서 어떤 종류, 어떤 타입의 파일들을 그 찾아서 보여줄까? 씬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안 뜰 거예요. 씬. 샘플 씬 나왔죠? 샘플 씬은 열어봤더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거겠네요. 컴플리트 게임이래요. 컴플리트 게임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무언가 보이네요. 그래서 플레이. 바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탱크 있고요. 저쪽에도 탱크가 있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소리가 나서 사이즈 일단 풀스크린 풀HD 사이즈로.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탱크 네트워크 모드가 아니고 PC에서 1P, 2P 키보드로 조작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물론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는 그런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키보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는 이 안에선 어떤 녀석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P하고 2P로 움직이는 키는 W, ASD. 이게 파란 거. 미사일 쏘는 건 스페이스바. 근데 스페이스바를 그냥 누르면 튠 나오고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자,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스페이스바를 얼마만큼 눌렀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혹은 좀 멀리 뭐 약간 포트리스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네, 일단 그러면 빨간 거는 어떤 키로 움직일까요? 빨간 거는 화살표 키네요. 그러면 미사일 쏘는 건 뭘까요? 엔터입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펑, 펑. 그래서 파란색이 이겼습니다. 몇 점수 카운팅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간단하게 게임 하나 해봤죠? 탱크 게임이라고 하는 걸 이걸 튜토리얼? 네, 세미나에서 튜토리얼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카툰 느낌의 그래픽 처리하고 그리고 UI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지금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운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면서 유니티에 대한 막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건 유니티에서 직접 만들어낸 거고 이걸 만드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설정을 통해 너네들이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썼는데 이거를 그냥 그걸로만 끝내기는 아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류의 게임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뭐 모델 바꾸고 세부적인 옵션들 조금 이제 추가하고 뭐 지연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이걸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뭘 알아야 이거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검색창 나는 건데. 그래서 튜토리얼을 따로 이걸 영상을 제공을 해요. 유튜브에서. 세미나 때 사용했던 그 튜토리얼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대충 따라해도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형태의 기능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뭐 봐도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에셋을 가져와 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UI랑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UI는 그냥 곧바로 뭐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요 탱크가 있어요. 탱크 클론이라고 해서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는 모델이에요. 3D로 만든 모델. 그래서 탱크 렌더러에 보면 컴포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탱크 채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 본체겠죠. 그리고 트랙, 바퀴, 레프트 라이트. 여기 보면 메쉬가 이렇게 존재해요. 메쉬 렌더러가 있는데 렌더러는 이제 여기 텍스처 넣기 위해서 들어간 게 렌더러겠죠. 요게 있습니다. 요게 메쉬가 대포도 메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탱크라고 하는 녀석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인 거고 이 레프트 더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일종의 파티클인데 이 파티클이 하는 역할은 잠시만요. 따라가라. 이러면 안 보이는데? 자, 이러면 더 안 보이네. 왜 안 나오니? 가격 때문에 그랬구나. 모래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게 모래 먼지잖아요. 그 먼지를 만들어내는 게 요겁니다. 더스트 트레일. 이렇게 뭉게 나오는 거. 그리고 라이트. 이거 왼쪽 바퀴가 있고 오른쪽 바퀴가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파이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컴포넌트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 파티클 시스템은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거는 물체가 움직이면 뭐 해라라고 여기 지금 그 옵션들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파티클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움직일 때 요게 나와요. 먼지가. 그 전에는 움직이질 않으면 안 나오게끔 해놓은 거고요. 그 파이어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왜 만들어 놨느냐? 미사일을 쏠 때 기준점이에요. 어디에서 나가니 미사일이? 테퍼 앞에서, 포신 앞에서, 여기에서 나가요. 그걸 위해서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가라, 발사대라라고. 만약에 얘를 움직이면 여기에서 빛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미사일이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생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캔버스. 저희가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UI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선 UI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UI가 도대체 뭐가 왜 필요할까? 싶지만 UI가 필요합니다. 언제?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요거 화살표 표시되는 거 있죠? 이거 입체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력 게이지. 일단 체력 게이지를 보이기 위해서 가까이 가갖고 어이? 아하, 얘는 안 되겠고. 아야, 됐다. 살짝 달았어요. 자, 캔버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캔버스만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잠깐 캔버스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캔버스가 지금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에다가 붙여라라는 의미거든요. 카메라에 있는 데다 붙여라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월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요 물체들과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걸로 지금 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놨냐? 탱크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탱크가 움직이면 계속 캔버스도 움직여요. 따라다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에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아이고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구나. 일단 여기서 봐야죠. 자, 헬스 슬라이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밸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체력 게이지 바가 보이는 영역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얼마만큼 보여줄 거냐. 그러니까 필 에어리어를 통해서 이걸 초록 색깔로 칠하고 필리드 레디얼 360 360도로 해서 레프트.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값이 이렇게 바뀌면 하여튼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뭐 프로그램적으로 잘랐다라기보다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보여줘라 라고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 여기 보면은 필 어마운트라고 해서 0.742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94로 설정을 하면 여기도 필 어마운트가 94로 바뀌죠. 이 값을 따라서 여기 필 어마운트라고 하는 이게 바뀝니다. 예전엔 제가 이거 이미지 만들 때 필 어마운트를 여기서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건 게임 내에서 스크립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요 슬라이더가 이제 바뀌면 이게 적용이 되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좀 중첩적으로 서로 이어서 만들어내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탈칵탈칵 하면 돼요. 그 파이어,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써야겠지요. 여기 탱크 슈팅이라고 있는데 이 슈팅 이걸 통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슈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가 파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알면 이 스크립트를 이 소스 코드를 그냥 이 탱크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다가 다른 데에서 다른 게임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뭐 일종의 낚싯대 날아가는 포물선 그리면서 날아가는 뭐 그런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서 발사되는지 파이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여기서 발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파이어 트랜스폼 위치를 이렇게 바꾸니까 여기서 미사일이 슉슉슉 나갔잖아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파이어 트랜스폼이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링크 걸듯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약 포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라라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자기가 맞았어요. 왜? 미사일이 요 잡혀 있죠. 이 기점 이걸 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생성이 됐어요. 보시면 탱크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생성돼서 슉 날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 맞은 거예요. 요 박스에 이 박스 콜라이더에 맞았어요. 미사일이. 그래서 퐁 폭발했어요. 충돌했다고. 그래서 제 HP가 깎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일 트랜스포 얘 또 어디 갔니? 선택은 아니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여기서 생성을 해서 날아가겠죠? 네, 이런 규칙들만 알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제작할 때도 이걸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이걸 참조를 해서 써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에임 슬라이더라고 하는 거 이거 보시면 아까 본 거는 헬스라고 했었잖아요. 헬스 슬라이더는 HP입니다. 근데 에임 슬라이더는 제가 그 눌렀을 때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살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요. 화살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수치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살표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돼 있긴 하는데 이렇게 이 이미지를 여기에 맞춰서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길게 만들 때 요 이미지를 늘려버리면 요 화살표 이 머리 부분이 삼각형 이 머리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화살표가 꼭지점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처럼 변하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윗부분과 요 아래쪽 부분 이것들을 좀 이미지를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이미지를 볼게요.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요 그림을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면 요 초록색 라인이 보이시죠? 이 초록색 라인이 이제 영역을 나누는 건데 이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놔가지고 요 부분은 위에서만 표현을 해라. 요 부분은 이제 밑부분을 표현을 해라라고 그 이미지 표현하는 이 필에서 슬라이스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준 건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실질적으로 이미지는 존재하는데 이걸 스크립트에서 지금 안 보이게 막아놓은 거라 이렇게
이거는 3D 오브젝트 형태로 보여주는 건데 스프라이트 렌더러라 UI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캔버스? 아이 이미지 슬라이스드 카피 붙여넣기 붙여뒀는데 똑같이 붙여놨는데 여기서 설정한 거랑 이쪽에서 설정한 거랑 조금 값이 달라서 그런가 보네. 이거 세팅 방법이 어떻게 된 거지? 점0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겨있는 이 그림을 위드를 줄이고 하이를 이렇게 늘리면 이런 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슬라이스들을 통해서 이 윗부분하고 저기를 나눴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저기가 돼가지고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이 값을 조절해야 됐나? 앵커를 바꿨나? 앵커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건가? 일단 이 표현만 바꾸면 이 이미지를 똑같은 모양 10에 10 이런 화살표에서 여기만 이 줄만 이렇게 늘어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일단 스크립트에서 조금 손을 댔고요. 물론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여기 게임 컴포넌트만 가지고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애니메이션적인 표현 이렇게 쭉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적인 표현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포토샵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걸 영상으로 찍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결과만 알 뿐이죠. 옆에서 쳐다보지 않는 한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 그림 그리는 걸 계속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듯이 포토샵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아예 영상으로 찍어서 박제를 시켜버리면 누구든 영상을 플레이만 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게임은 포토샵처럼 포토샵 아니 영상처럼 고정되어 있는 거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이건 사용자의 입력을 받잖아요. 언제나 늘 사용자가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때 반응한 거에 맞춰 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동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영상은 아무래도 정적인 거겠죠. 물론 영상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여러 장이 들어가서 계속 바뀌니까 동적이다 해서 동영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처음 다시 플레이를 다시 시작하면 언제나 늘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게임은 사용자가 플레이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가 오토 돌리죠. 오토 스마트폰 게임에서 오토로 돌리는데 오토도 매번 똑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떨 땐 좀 다른 결과가 보여줄 때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뭐 크리티컬이 터진다거나 하는 경우 뭐 재수 없으면 이제 언제나 늘 깨부시는 그런 스테이지를 간혹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랜덤 때문에 그 랜덤적인 요소 그것들이 이 게임 내부에서 동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게임은 완전 다른 결과가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번 다른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치킨 먹겠다고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낙하산 타고 내리자마자 막 바로 죽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뭐 마지막 생존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온전히 플레이 역량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운적인 요소 좀 조금 가미가 되기는 하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나쁘면 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캔버스를 이렇게 오브젝트 있는 밑에다가 이렇게 같이 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화면 바로 위에다가 뿌려주는 그 일종의 UI 형태가 아니라 오브젝트에 붙여서 오브젝트 붙어 있는 이런 UI 형태로 표현을 한다. 뭐 그거 이거를 저기서 그 영상에서 아마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탱크의 그 파이어 이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위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은 미사일 발사되는 위치가 다르다. 여기 보시면 스폰 포인트라고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스폰 포인트 1번이 여기 있고 스폰 포인트 2번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컴포넌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트랜스폼도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오브젝트가 다 트랜스폼을 싹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얘는 트랜스폼은 트랜스폼인데 렉트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죠. 얘는 캔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캔버스는 3차원적인 게 아니라 2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X, Y, Z가 있긴 하지만 이 Z는 완전히 무시가 돼요. 그래서 이 X, Y, 뭐 위드 하이 여기서 중요한 건 X, Y도 X, Y, 이 Z 이게 아니라 이 위드 하이예요. 가로 세로 크기. 그래서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이 안에 있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이 안에서도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이렇게 존재하죠. Z가 있네요. 그러면 이 Z를 손을 대면 깊이가 달라질까? 아닙니다. 캔버스에서 Z는 그 그려지는 순서예요. 2D에다가 그러니까 도화지에다가 색을 입힙니다. 그 색을 입히는 순서예요. 0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히겠죠? 1번이면 0번을 입히고 그 다음에 1번을 입히니까 0번이 살짝 가려질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깊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 그림 그리는 순서. 그래서 아이고 텍스트 여기서 보시면 깊이감이 없잖아요. 이 캔버스 딱 이러고 끝이잖아요. 네모 사각형.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많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그 기존에 익혀놓았었던 요 UI하고 이 오브젝트 3D 오브젝트 얘네 두 개를 서로 합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VR 쪽 하고 있잖아요. 간, 간호, 간호 아닌가? 뭐지? 주제가 간호 VR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V 콘텐츠 개발이라고 돼 있네. 수요. 하여튼 VR 안에서 사용자한테 메시지, 텍스트 메시지를 출력을 할 때 이 그 게임 오브젝트를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요 3D 오브젝트에서 텍스트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하질 않고 UI를 쓰고 있습니다. UI. 저희 어, 어, 음, 그 게임 뭐냐. FPS, FPS 게임에서도 에임 뜨고 뭐 그 거리 뜨고 그리고 비행기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뭐 고도 뜨고 뭐 속도 뜨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적이 어느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화살표 이런 것들이 3D 오브젝트가 아니라 UI에 관련된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UI로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정보가 3D 오브젝트는 잘 보시면 지금 이 UI가 3D 오브젝트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 이 탱크에 의해서 UI가 이렇게 가려졌어요. 탱크 모델 때문에. 지금 UI는 따로 안 움직이고 있죠. 언제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지금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달면 이렇게 깎였죠. 여기가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만큼 남았는지 게이지가. 만약에 이 UI가 똑같이 이 모델이 회전했을 때 UI도 같이 회전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요걸 로테이션 파란색이 Z니까 회전을 했는데 안 바뀌네. 이거 스크립트에서 손을 대고 있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탱크가 로테이션 하고 있구나. 요 탱크가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할 때 캔버스는 회전하지 말라고 이 내부적으로 요 값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네, Z 값을. 그래서 언제나 늘 이쪽만 바라보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UI가 같이 회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여기 이 탱크 이 머리 때문에 가려가지고 보이질 않겠죠? 그걸 막으려고 스크립트를 또 따로 썼네요. 근데 이걸 뭐 무조건 스크립트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요 계층 구조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큐브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녀석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큐브를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거든요. 부모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보이시는 것처럼 자식도 같이 회전을 하고 있죠. 요걸 통해서 이게 탱크고요. 여기다가 UI를 만들었다고 하고 탱크는 회전을 해. 하지만 UI는 회전을 안 하겠죠. 얘가 최상위에 있는 부모가 회전을 해야만 다 회전이 들어갈 테니까. 근데 요 큐브만 회전을 한다라고 치면 캔버스는 그대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탱크를 이렇게 캔버스 탱크 이 부모를 회전을 이 탱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 캔버스 안에 있는 이 헬스 슬라이더만 회전해서 제외시켰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에임 슬라이더. 왜냐면 탱크 앞에 에임이 붙어야 되는 지금 이쪽으로 있잖아요. 제가 회전을 잘못 시켜놔가지고 이 캔버스가 지금 로테이션 회전이 돌아와가지고 어 실수. 이렇게 그래서 계층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요거 때문에 이 헬스 이거는 항상 늘 사용자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회전해서 제외를 시키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썼다. 그리고 에임 슬라이더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언제나 늘 포신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탱크를 똑같이 돌리면서 에임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부모 자식 효과를 낸 거죠.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도 회전을 한다. 부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도 구조랑 같아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요 탱크가 회전을 할 때 헬스 슬라이더가 회전을 안 하는 무언가 장치가 스크립트가 어떻게 짜여져 있겠지?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서 또 내가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 될 겁니다. 이겨내요. UI 디렉션 컨트롤 요거네요. 이 스크립트 이걸 끄면 같이 회전하고 있죠. 이걸 켜면 고정돼 있고요. 네, 이것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를 제작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게 어디 있더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이 이 스크립트만 가져다가 쓰면 돼요. 이건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파일 show in explorer 해가지고 이 파일을 내거 스크립트 내거 프로젝트에다가 컨트롤 C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다른 내가 사용할 그 요 오브젝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씬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씬이 지금 딱 단일 하나밖에 없어요. 컴플리트 게임이라고. 그 게임이 완전히 끝나서 다시 재시작할 때 재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리셋인 거죠. 리셋할 때 얘랑 이 탱크랑 이 탱크 없애고 다시 이 스폰 포인터로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뭐 빠른 점은 씬을 재로딩하는 게 더 빠르기는 할 텐데 문제는 씬을 재로딩하게 되면 그 윈, 로즈, 윈, 루즈 이 정보가 있죠. 누가 이겼는지 몇 번 이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라운드가 몇 번째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 이 씬을 제작을 했어요. 컴플리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 씬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전부 다 하이어라키에 떠요. 이게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몇 번 이겼다라고 그리고 지금 라운드 몇 번째라고 하는 그 정보가 이 메모리 이 안에 들어있겠죠? 이 안에 있는데 씬을 다시 로딩을 해버리면 데이터가 세이브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새로 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 놓은 게 다시 원래 세팅, 원래 이 파일에 들어있던 그 정보대로 뒤바뀐다.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저기 요 온 디스트로이 온노드라고 하는 이 싱글톤이라고 하는 일종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디자인 개념인데 여기에다가 변수 몇 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일종의 프로그램적인 거고 씬 전환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니티 내에서. 그래서 그걸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요걸 사용합니다. 싱글톤 또는 디스트로이 온노드. 지우지 마라. 한 번만 로딩해라. 그래서 여기에 각 씬마다 이제 적용할 거 여기다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저희 자동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씬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기 디바이스 어떤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그 파일 안에 있는 그 키값을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계속 서버에다가 보내서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누구다라고 확인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가 디바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디바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요거예요. 모델, 그리고 요 뒤에 깔려있는 이런 배경, 요 이미지,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모델의 모양,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뭐 4기가였는데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게임을 게임 설치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4기가였는데 게임을 설치하니까 막 16기가가 되고 업데이트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20기가가 되더라. 그 20기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운드, 그리고 요거 모델, 그리고 이미지, 맵이 추가가 되면 당연히 그 맵에 맞는 모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모델에 맞는 요 그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아이템이 추가가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이템에 맞춰서 또 모델과 그 아이템이 캐릭터에 착용됐을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왜 설치 파일은 4기가였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왜 16기가로 늘었냐, 왜 뻥튀기가 되느냐라고 하실 텐데, 압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축. 뭐 그림 파일이나 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진행을 하면 그 정도로 줄일 수는 있어요. 문제는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읽어드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압축을 했다는 말은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저희가 캠핑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캠핑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소품을 담겠죠. 근데 그 소품들을 서로 겹치지 않게 온전히 하나로서 정리를 해서 넣겠다라고 하면은 물건 하나가 지니고 있는 그 부피만큼 박스 안을 채우고 있겠죠. 그러면 그 박스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의 개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박스 하나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박스를 여러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캠핑용 소품은 가급적이면 그 겹칠 수 있는 건 겹쳐서 안에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다 다른 좀 더 작은 물건을 넣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겠죠.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은 좀 줄이는 거잖아요. 부피, 부피를 줄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무게가 줄지는 않겠죠. 무게는 그대로예요. 근데 어, 캠핑장 가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캠핑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열심히 헤집어야 되는데 헤집을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꽉꽉 채워서 제일 밑에 있는 걸 꺼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중간에 있는 물건을 꺼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일단 위에부터 하나하나 치워서 그 물건을 꺼내고, 그 물건에서 뭐 서로 포개져 있다라고 한다면 포개져 있는 걸 이제 분리를 시키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압축이 돼 있다는 말은 그 캠핑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곡차곡 겹쳐가지고 거기서 특정한 것만 따로 빼야겠다라고 한다면 캠핑 박스를 열심히 헤집어야 되는데 헤집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드러내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러내려면 일단 어딘가 적재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요? 컴퓨터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은 메모리입니다. 뭐 SSD에다가 저장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SSD는 일종의 그 저장하는 공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계산을 하고 뭐 뭐냐 CPU한테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못해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메모리거든요. 메모리에다가 일단 일시적으로 적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 설치 파일 안에 들어있는 건 4기가인데 그 4기가에서 일부 공간을 헤집어야 되다 보니까 그걸 풀어야 돼요. 풀다 보니 하나하나 다 풀어놓고 그 안에서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은 뭐가 어디에 있다라고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일종의 데이터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포개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확인을 하지만 판단을 하지만 컴퓨터는 일일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면 일단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을 사용을 해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었더니 16기가래요. 여러분 컴퓨터에 16기가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이 존재할까요? 제가 사용하는 PC는 32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가 32기가예요. 문제는 저도 16기가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24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6기가를 어떻게 추가를 해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압축을 싹 풀어서 파일들을 분리를 시켜 쪼개가지고 그 필요한 파일만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 파일 하나 용량이 뭐 1기가가 된다? 그러면 1기가를 일단 메모리에다 적재를 해서 CPU한테 보내서 CPU가 처리를 해주고 화면에서 불러와줘요. 그런데 이 그림 하나를 보시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이 모델 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이미지 파일 있죠. 이 텍스처 이것도 실제로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건 압축이 약간이나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 그러니까 박스 안에 또 박스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에 들어있는 이거는 이제 메모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메모리 안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압축이 풀려 있어요. 압축이 풀려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폴더 자체가 압축이 풀려 있는 폴더인데 1.5기가에 SH 폴더는 95메가 95메가가 이렇게 1.5기가가 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약간 좀 비약이 좀 있긴 했는데 실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이미지들이 전부 다 풀어헤치니까 이 정도 용량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이미지, 이 에셋, 이런 파일 그림이나 뭐 요 모델, 요 텍스처 이런 것들을 그 빛, 라이팅 있잖아요. 그 라이팅 한 거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파일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용량이 1.5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 버튼 탁 누르자마자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로딩도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라이브러리 요 녀석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일단 이 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파일이지만 이 씬 자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올려야지만 실행이 가능한데 그 씬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 어떤 애들을 이렇게 등록을 했다. 그 애들한테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컴포넌트의 데이터는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들이 다 제각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등록이 돼 있다, 지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이 정보들을 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씬에는 딱 로딩하는 로딩이란다. 게임에 대한 소개만 딱 뜨는 그런 정도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로고는 그때 보여주고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게임 실행하고 말 거기 때문에 게임 씬 전환을 통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메모리상에서. 파일을 제거를 한다는 게 아니고 메모리상에서 비워버립니다. 왜? 가지고 있어봐야 안 쓸 건데 굳이 메모리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게임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또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로비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 씬 안에 있는 그 모든 메모리 정보들을 싹 다 날립니다. 메뉴를 꾸미기 위한
그 에셋들을 또 로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씬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싹 날아가 버리다 보니 씬과 씬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에다가 SSD죠. SS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걸 씬 전화했을 때 다시 불러오고 이런 방식을 했는데 그 방식을 취하니까 와 너무 느린데? 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많은데?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를 다시 로드해서 생성해서 메모리에다가 만들어야 될 건데 이걸 왜 굳이 없애? 그냥 유지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싱글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디스트로이 온로드 그 녀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씬을 이동을 해도 계속 남아있게끔. 지금 이거에서 못 보여드린 게 내가 씬이 하나라서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프로젝트 유니티로 만든 프로젝트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PC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정보들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직접 코드를 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여기 컴포넌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에셋 스토어에서 이렇게 다운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는 일종의 데이터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혹은 각각의 그 모델들 이런 모델 그리고 폰트 이런 것들이 SS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디오도 있을 거예요. 사운드 제가 지금 오디오 뮤트를 시켜서 오디오가 안 나는데 게임 실행하면은 전차 창창창창창 하고 그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이동할 때 부르르 하는 그런 소리 미사일 쏠 때 퉁퉁 캉캉 그리고 펑 하고 터지는 그런 소리 그리고 배경음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SS 스토어에서 구할 수가 있고 스크립트도 물론 스토어에 올라와 있긴 한데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스크립트일까? 라고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스크립트적인 부분은 거의 뭐 각각의 그 애니메이션 컨트롤하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 여기에 이렇게 메뉴에 뭔가 추가가 되는 이런 거를 아마 찾지 않을까. 근데 주로 찾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모델이에요. 모델. 이런 3D. 3D SS토어에 보면 이렇게 3D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가격들이 이렇게 다 매겨져 있어요. 이 가격을 그 비용 안 받는 거 프라이싱을 프리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료로 올라 있는 것들 그리고 그래픽 효과 같은 것도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펑펑 터지는 그 이펙트 효과들 있잖아요. 이렇게 집들도 있고 총도 있고 이 총이 실질적으로 쏴지는 거 스크립트가 같이 포함돼서 쏴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 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캐릭터가 들어간다. 캐릭터인데 그건 인간형이다. 인간형인데 좀 중세풍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중세풍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간형을 하나 다운받고 텍스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니면 그냥 일단 이런 인간형을 하나 해놓고 여기에 애니메이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일단 그대로 활용을 하고 나중에 생긴 모양, 모델만
이제 따로 다른 데서 구매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보다도 이런 모델들 모델하고 이 배경 있죠. 이 환경, 이런 배경 그 꾸미는 거 환경, 일단 꾸며져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거의 많이 스토어에서 많이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 내부를 꾸민다라고 하면 그거 생각보다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 배치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소설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둡네? 그러면 라이팅만 좀 바꿔주는 거예요. 빛 효과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타일이 깨져 있네. 너무 지저분한데? 그럼 텍스처를 바꿉니다. 그러면 다른 잡다한 그 기자재 같은 거는 그대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세스토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고 대부분 이제 프리를 일단 먼저 확보한 다음에 프리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별 수 없이 결제를 가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뭐 얘가 아주 최고예요. 가격이 39달러니까 아주 판타스틱하게 뭔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평점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도 해주는 거고요. 구매하실 때는 신중히. 자, 일단 에세스토어 사용법은 대충 이렇습니다. 바이하고 바이를 한 다음에는 유니티에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임포트를 시켜서 이 프로젝트 에셋으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에셋에서 이렇게 끄집어서 쓰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쓴다고 하면 모델 여기서 이렇게 꺼내서 쓰는 겁니다. 꺼내 왔으니까 이걸 이렇게 배치를 또 하고요. 건물에 그 저기 중력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뭐 하면 좋기는 하겠죠. 근데 물리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리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한 질량값 설정하고 그리고 마찰 개수 입력해 줘야 되고 탱크가 와서 들이받았을 때 뿅 하고 뻥 하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 세팅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리지드 바디라고 해서 물리를 계산하는 녀석이 리지드 바디인데 리지드 바디는 안 넣고 그냥 저기 콜라이더 충돌 영역만 딱 지정합니다. 그리고 충돌 영역도 막 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요 요 가운데가 뚫려 있어. 이런 정보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 봉 되게 얇잖아요. 그리고 지붕, 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그런 형태의 콜라이더를 만약에 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계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눠버립니다. 건물 큰 거 하나, 여기 위에 지붕 하나, 이 봉 다 따로따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충돌 영역을 따로 만드는데 물론 VR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 있죠? 이런 지붕 VR 게임에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적으로. 그리고 웬만한 게임에서도 이거 충돌
안 시킵니다. 뭐 레이싱 게임에서 나면 모를까. 근데 레이싱 게임에서 이걸 빵 치면은 얘가 부서지게끔, 그것도 물리를 줘서 부신다기보다도 일종의 애니메이션처럼 부신다? 이거 아마 주일 것 같긴 한데, 그 물리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정말 진짜 실제처럼 일어나겠지, 그렇게는 안 들어갑니다. 되게 환상적이다, 와 이게 부시는 맛이 있어가 아니에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거 물리값을 굉장히 수정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애니메이션을 줘서 부시는 게 더 예뻐 보일 정도예요. 물리가 엄청나게 많은 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필요한 거 외에는 안 주는 것이 정석이긴 한데, 여기서 물리는 요 탱크하고, 탱크가 일단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미사일 외에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다 충돌 영역만 설정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박스 콜라이더가 하나가 아니고 세 개나 있네요. 이 빌딩에 충돌하는 그 박스가 세 개나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 때문에 그러네요. 요 기둥도 충돌 영역을 줬구나. 아예 이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에 못 들어가게 지금 이 앞부분을 이렇게 막아놨네요. 근데 왜 세 개지? 얘는 어딨지? 응? 얘는 어디 있는 애인지 모르겠네. 어? 못 찾겠다 개구리. 이런 식으로 박스로 줬어요. 박스로. 이 모델에도 안 주고, 모델에다 주면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셋 스토어를 이용하실 때, 이거 대충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스크린샷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거의 대부분 다 스토어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니티가 유지를 했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많이 오래 걸리겠죠. 잡기들, 의사랑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그래서 스토어는 일종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집합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스토어처럼 뭔가 제공을 하면 일종의 레퍼런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저렇게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 같이 이런 식의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부속들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가지고 관리를 해볼까 해서 이걸 하이라키에서 내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보낼 때 이거 이름 자체가 에셋 그 유니티 패키지라고 했던가? 아, 패키지. 네. e스포트 패키지를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이 익스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이 녀석이 컴플리트 게임 여기죠. 컴플리트 게임 유니티 그리고 라이팅 요거거든요. 이 이름 여기 써져 있는 이 이름들이 전부 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 에셋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즉 파일들만 파일들만
이렇게 패키지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하이라키는 대체 어떻게 보내느냐? 하이라키는 제가 이거 메모리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메모리는 씬이 관리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키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 그거 저장해서 씬으로 만들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이걸 익스포트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자체를 이렇게 씬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래머들끼리 유니티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끼리 서로 만드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 다 다른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서로 영역을 나눠 가지고 너는 이거 만들어 너는 저거 만들어 했을 때 두 개를 서로 합쳐야지만 하나의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픽에서 무언가 작업을 해 놨어요. 근데 마야나 맥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마야 파일을 유니티에서 불러오거나 맥스 파일을 유니티에서 불러오는 것 자체는 안 되거든요. 불러오려면 마야나 맥스에서 익스포트 시켜줘야 돼요. 익스포트 시켜줄 때 맥스는 FBX로 익스포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모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텍스처도 같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매트리얼 쪽이고 그리고 이 모델에다가 애니메이션 형태를 좀 취했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에 그 애니메이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리깅의 애니메이션 때문에 만들어지는 녀석이니까. 누구지? 얘가? 빌딩 이건가? 얘는 뭐지? 펌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포함이 됐잖아요. 테이크 원 해가지고 얘가 펌프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리깅이 들어가긴 하겠죠. 이 채널이 표준으로 아니 채널이 표준이 아니겠죠. 이거 까먹었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얘는 따로 애니메이션 뭔가를 주지 않아도 얘 자체가 모델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마야에서 하든 맥스에서 하든 하면은 익스포트 할 때 오브젝트로 익스포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FBX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FBX에 아이고 로드 안 되는구나 여기서 그래야 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텍스처도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그림 파일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이거 그래 나 이거 한번 저기 유니티 패키지로 한번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겠어 라고 한다면 에셋에서 익스포트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여기 모델에 있는 이 크래프터 크레이터 죄송합니다. 크레이터 FBX 이 파일 이거는 어차피 뭐 파일로 전송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왜 제가 이걸 익스포트 이걸로 선택했냐면 그 간단하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다른 것들은 좀 연결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매테리얼에 옐로우 라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크레이터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익스포트 하면은 어떻게 익스포트 시킬래? 라고 어디에다가 익스포트 시킬래?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크레이터 크레이터라고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니티 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파일로 저장이 돼서 이 유니티 패키지를 그냥 하나 일단 이게 압축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선택을 했었는데 크리에이터하고 요 옐로우 라이트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어? 크리에이터가 어디로 도망갔지? 이렇게 두 개만 합쳐서 저기 익스포트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파일을 그 다른 개발자한테 이렇게 넘겨줄 때, 혹은 내가 어, 이것만 따로 백업을 해놨다가, 백업이라고 하는 저희 그 레퍼런스처럼 만들어 놨다가 얘한테 다른 친구한테 부탁받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다 보니 이런 비슷한 걸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그 레퍼런스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를 여시고 추가를 누르면, 아이고 이거는 이미 있어서 안 되는구나. 아이, 지워. 이렇게 추가를 하면 얘는 있기 때문에, 이미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이렇게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아까 제가 지금 지웠어요. 그래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면 이렇게 모델에 추가가 됩니다. 모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그러니까 다른 그 개발자하고 이 유니티 안에 있는 뭐 프로젝트를 교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합친다고 할 때 넘겨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개발한 영역에 있는 녀석들만, 뭐 여기서 이제 뭐 스크립트를, 저는 이제 주로 스크립트 작업을 하니까 스크립트를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서 이걸 이제 익스포트 패키지로 만들어 버리겠죠. 근데 이 익스포트 패키지를 하게 되면 이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녀석들을 얘가 알아서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혔죠. 그래서 제가 모델을 한 건데, 그 녀석들을 익스포트 시킬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익스포트 시켜버리면 파일 하나로 묶어져 버리니까. 파일 하나로 묶이면 간단하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내 프로젝트에다가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름이 똑같아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가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덮어쓰겠습니다라고 목록에 떠요. 지금 완전히 똑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안 뜨는 건데, 이렇게 패키지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내가 제작한 영역은 여기야, 나는 여기야 해서 서로 취합을 할 때 이렇게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포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에셋, 그 임포트 뉴 에셋이라고 해놨는데, 임포트 뉴 에셋은 저기죠. 그 이미지 파일이나 뭐 저런 거. 근데 이 패키지, 아이고, 임포트 패키지 하면 커스텀 패키지라고 해서 내가 직접 만든 패키지, 뭐 요거, 혹은 잘못 누르네. 혹은 이거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 이 프로젝트를 열고 이걸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 내에서 바로 임포트, 어떤 패키지를 난 여기다 추가를 할 거야 라고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 선택해서 익스포트 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트 패키지를 하면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예셋 전부 다 불러와 버려요. 싹 다. 전체를 다 내보낼 수도 있어요.
에셋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방식을 통해서 빼놓은 거겠죠. 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일단 탱크라고 하는 거를 같이 다운 받아가지고 돌려보셨는데 제가 이것도 해볼까 했거든요. 스탠드 SL이라고. 요 안에는 비행기, 자동차, 사람, 공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씬들이 있어요. 이렇게 2D 형태가 있고요. 이런 3D, 3인칭 3D 형태가 있고요. 1인칭이 있고요. 3D, 1인칭.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여기 이 머리에 그대로 얹혀서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런 비행기 조종하는 거. 요거는 프로펠러. 얘는 Z. 그리고 이건 이제 요 그라운드가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툭 누르면 요 캐릭터가 알아서 갑니다. RPG 요소죠. 이런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파티클 이런 자동차.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업데이트한 게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열 때 오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하자고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뺐습니다. 음, 되게 간단한 건데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좀 귀찮더라고요. 뭐야 파일 열어서 바꿔주고 또 탐색해서 또 파일 열고 바꿔주고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뺐고요. 그리고 가장 볼만한 게 탱크길래 일단 탱크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거는 요거예요. 프리팹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팹. 어? 이거 왜 오류가 났지? 일단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제가 왜 프리팹을 설명을 드리냐면 저희가 모델을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그 3D 제작 툴로 만든 걸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자, 오일 스토리지. 오일을 담고 있는 큰 통입니다. 모델을 그냥 메모리로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이런 통이 생겼어요. 씬에 불러왔더니. 그런데 이 통 좀 배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기울고 또 좀 내려가면 안 될까? 이 정도 파묻고 회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회전도 살짝 이렇게 바꿔야겠다. 오, 좋아. 바꿨어. 근데 이렇게 꾸며놓고 얘가 이제 OS 스토리지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아니면 다시 추가하게 되면 어? 나는 분명히 회전도 시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요건 이렇게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이 녀석은요. 이렇게 값을 바꿨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이 파일에 저장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얘는 모델이기 때문에 트랜스폼이 없습니다. 트랜스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로 파일화 시키는 방법이 프리팹이에요. 이걸 끌어다가 assets라고 하는 데다가
넘겨주면 이렇게 색깔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색깔 바뀌었죠. 원래 이렇게 비어있는 녀석인데 채워진 녀석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저희가 프리팹이라고 부릅니다. 프리팹. 프리팹은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녀석을 파일로 변경을 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안에 보시면 포지션이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파일로 저장할 때에 좀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요. OL 스토리지에서 보시면 그 저기 없어요. 그림자 효과라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컴포넌트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메모리 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뚫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라이팅 옵션이랑 전부 다 설정을 해놓고 뭐 애니메이션이랑 여기도 막 열심히 드래그해서 세팅해놓고 스크립트도 내가 하나 여기다가 붙여서 저장 넣어놨는데 이걸 씬으로 넘기자니 너무 비효율적이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프리팹. 이걸 그대로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변경한 값 그대로 여기서 오프 시켜버렸잖아요. 변경한 값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 자체 안에 모델도 같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요. 모델은 빠져 있습니다. 자, 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건 41KB죠. 그런데 올 스토리지 클론이라고 해서 프리팹 만들어 놓은 거,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용량은 9KB예요. 압축 때문에 그러냐? 아니요. 실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요 컴포넌트 수치들하고 어떤 모델을 썼는지에 대한 정보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프리팹을 익스포트 시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모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왜 프리팹화 시켜야 되지? 왜 프리팹으로 만들어야 될까? 하실 텐데 프리팹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포지션 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을 만들었어요. 모델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이걸 이렇게 응?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했는데 이거 좌표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넘겨줘야 되나? 그러실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통으로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프리팹 만든 걸 익스포트 해가지고 익스포트 해서 이 파일을 넘겨주고 일단 이건 지울게요. 이 파일을 넘겨주고 여기서 오리 났네. 플레이 중이로구나. 이걸 임포트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뭘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뜨죠. 임포트 하고 제가 이 게임 오브젝트 부모로 해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같은 위치에 그대로 생성이 돼버리죠. 요것 때문에 프리팹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금 탱크들 안 보이지요? 여기 지금 탱크 이쪽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탱크가 있어요. 근데 이 탱크가
누구 하나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생성을 해야 돼요.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요 하이어라키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죠. 폭발시키고 안 보이게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위치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다시 세팅하면서 HP랑 그런 것들을 초기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예 날려버리고 이걸 프리팹으로 다시 불러오는 겁니다. 탱크, 여기다 탱크. 탱크를 그냥 불러와 버리는 거예요. 탱크 정보 자체가 이 트랜스폼이랑 리지드 바디, 박스 콜라이더, 뭐 오디오 이런 스크립트들 세팅되어 있는 거 이런 정보들이 요 하이라키에서 전부 다 진행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프리팹화 시키고 이 게임 오브젝트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이것처럼 정보들을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 메모리상에서 삭제를 한 다음에 스크립트로 이걸 여기 메모리에다가 생성을 해줘 라고 했기 때문에 팍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르죠. 얘는 초록색인데 그거는 이제 이 플레이어 넘버가 1번이냐 뭐 2번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기 색깔이 바뀌든가 그건데 아니네. 하여튼 그 색상 같은 경우에 이거 생성할 때 세팅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 초록 색깔이 아니라 이제 색깔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프리팹의 또 다른 장점은요. 제가 이렇게 탱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탱크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놨어요. 얘 위치는 여기가 좋겠어 라고 이건 일종의 데코처럼 얘 데코는 여기가 좋겠어 라고 배치를 해놨어요. 뭐 게임은 실행 중에 근데 여기서 게임을 플레이를 끄고 다시 실행하면 끄는 순간 다시 일로 와요. 이건 플레이를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플레이를 꺼놓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플레이를 진행을 하다가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동하는 그 스피드 조절 때문에 플레이를 실행해서 스피드 값을 막 바꾸거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실질적으로 게임 하면서 실제 테스트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제가 그때 막 여기다가 일일이 적어놓고 이 정보를 다른 데서 일일이 적어놓고 다시 플레이를 껐다가 다시 적용한다. 그게 생각보다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네. 아예 얘를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가 이제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삭제하고 등록해요. 파일로 현재의 위치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자, 얘 탱크에 대한 메모리 위치는 이렇습니다. 메모리 위치예요. 파일 위치는 요래요.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랑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사용할 거는 파일, USB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제가 열심히 편집 중인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이라키에 있는 거. 저희가 한글 문서를 열심히 쳐받아야 세이브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세이브 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세이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수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리팹으로 만들었어요. 메모리랑 프리팹이랑 지금 값이 같아요. 껐어요.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겠죠?
지우고 놓습니다. 마지막 세이브로 파일을. 이것 때문에 프리팹을 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하이어라키에 들어있는 이 녀석들을 정보들을 여기에 기록되는 이 정보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리팹을 사용하는 거고 프리팹을 쓰게 되면 여기 값이 하이어라키에 저장돼 해놨던 그 값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 날려버렸다 탱크. 어차피 다시 추가하면 되니까 상관없고 예 일단 여기 있겠구나. 하여튼 이 정보들 이거를 굳이 내가 뭐 HP가 뭐 다시 100이 돼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죠. 지웠다가 날렸다가 다시 하면 어차피 100인 상태로 시작을 할 테니까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저희가 그 카트라이더는 모르겠는데 그 니드포 스피드였던 것 같은데 니드포 맞나? 포르자인가? 자동차 그 레이싱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보면 열심히 막 벽에 부딪히고 다른 차랑 부딪히고 하면은 차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요. 그러면 그 그래픽 처리를 제거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원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원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덧칠하듯이 무언가를 그 효과를 좀 더 냈다? 근데 찌그러졌다라고 한다면 원본을 그대로 살려두면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 원본은 그냥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 보여주는 용도니까. 그래서 메모리가 이중으로 낭비가 되니까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다시 로드를 시켜버리자. 새로운 판으로. 그게 CPU가 덜 계산을 하겠구나. 그런데 이 포르자 같은 이 게임은 옛날에는 그냥 제작자가 정해준 데코 그대로 썼는데 요새는 커스터마이징해서 색깔을 바꾼단 말이에요. 색깔을 바꾸고 뭐 데칼도 막 추가하고 그러면 개인화, 커스텀화가 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기록할 수는 없어요. 모델에 기록한다는 말은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프리팹처럼 정보를 따로 보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열심히 막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프리팹처럼 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게임이 다시 시작하거나 재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게임,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 녀석을 다시 불러오는 형태로 기존의 건 날려버리고 왜 날리냐? 열심히 막 들이받아가지고 데이터가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게임을 리스타트 하게 되면 차 상태는 멀쩡하게 바뀌어야 되니까 그 상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얼마 못 가요. 망가진 차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프리팹이 조금 유용하다. 커스터마이징을 했다? 그럼 그 커스터마이징한 데이터, 그 메모리 데이터를 그대로 프리팹처럼 만들어버리고 그 프리팹을 게임할 때 불러오면 사용자가 열심히 꾸며놓은 그거대로 꾸며져서 차가 나오니까. 예전에 예전에는 그냥 제공해 주던 걸 이제 프리팹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는 방식.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약간의 꼼수처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이 플레이를 끄고서 막 열심히 수치를 변경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테스트하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거쳤는데 그게 이게
플레이 중에도 프리팹이 만들어지더라. 프리팹을 만들게 되면 그때의 데이터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더라. 그래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일종의 꿀팁이죠. 그리고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유니티가 가지고 있는 이 패키지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제 사설이 좀 많았었어요. 죄송하고요. 7시 2분입니다. 원래 7시까지인데 제가 좀 시간을 넘겨버려가지고 죄송하고 일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